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요소수 대란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우리나라가 큰일이 났습니다. 요소수를 생산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 요소수는 디젤 차에 넣는 물이에요. 이걸 안 넣으면 차가 안 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휘발유차 타니까 나랑 상관없구나. 디젤 차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디젤 차가 산업 전반에 쓰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트럭들 전부 다 디젤이거든요. 택배, 운송 이런 게 막힌다는 거예요. 건설 장비들 다 스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다 보니 정부는 뭐 했느냐 뭐 이렇게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요소수라는 게 이렇게 보니 전략 물자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죠. 중국의 90% 이상 의존하고 있었던 것도 화근이 된 거죠. 알고 봤더니 전략물자였네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요소수는 전략물자는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싼 물건도 아니에요. 자, 요소는 석유, 가스, 석탄 이런 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추출하는 게 가장 쌀까요? 바로 석탄이죠. 중국은 석탄이 무지하게 많은 나라고 석탄 발전도 무지하게 많이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요소가 많아요. 석탄을 발전용으로 만들 때 생기는 부산물이 요소이기 때문에 요소는 귀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요소를 생산했었어요. 석유를 정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석탄에서 나오는 요소와 석유에서 나오는 요소는 단가가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요소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만들수록 적자를 보니까 말이죠. 자,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 이런데 시추하는 데 보면 가스가 막 나오잖아요. 그거 불로 그냥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가스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도 요소는 쌉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러시아. 러시아에서도 요소는 싼 물건이에요. 자, 이렇게 요소수 대란이 생기면서 정부의 능력을 질타하는 언론들이 꽤나 많이 늘었죠. 하지만 이건 하루 만에 반전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기사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중국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요소수 사태 자업자득이다. 한국이 자초했다. 중국 탓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자, 중국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자 한국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데 이 소스를 아주 짭짤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가요? 중국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한국의 요소 수요 중시하고 있다. 적극 협상 중이다. 태도가 확 바뀌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동안의 중국의 태도를 본다면 중국이 한국 입장을 뭐 봐주고 이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꾼 걸까? 중국한테 까불면 니들 혼난다. 이런 걸로 즐기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태도를 바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아서니까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어요. 한국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사이좋게 지냈었던 나라들, 요소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들에게 전부 다 연락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웬만한 나라들이 다 돕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자, 요소 수입의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자, 우리 이거 다변화할 거야. 그러자 세계의 각지에서 자, 우리나라랑 거래합시다. 이러고 나온 겁니다. 요소와 요소수, 호주에서 27,000리터, 베트남 200톤, 멕시코 1,200톤 이런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왜 발빠르게 움직였을까요? 그건 그동안에 쌓여온 문재인 정부의 외교 때문입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진단 장비랑 키트를 지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는 한국이 지금 위기다? 자, 우리가 도와줄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외교가 아무리 국익 우선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소를 그냥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멕시코나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건 아니야.
그동안에 그럼 왜 중국하고만 거래를 했느냐? 98%나 중국한테 의존을 했느냐? 싸니까. 그게 답니다. 자, 어떤 물품이든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또 한 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난다 하더라도 여러 나라와 거래를 터놓는 거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서 요소수 대란으로 국가가 마비가 될 것처럼 언론은 떠들어댔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 자, 이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집트 뭐 이런 데들이 수출을 하겠다. 한국에게 우리가 요소를 제공하겠다. 이러고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한방, 러시아 형님이 움직였어요. 우리 불공국 러시아 형님이 움직이면 사실 해결이 끝나거든요. 러시아는 가스가 무진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소도 그렇게 귀하지가 않아. 요소 수출국 중에 1위가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중국이 1위가 아닙니다. 2019년 기준 러시아가 688만 톤이고요. 중국이 495만 톤이에요. 3위 러시아가 1위, 2위는 카타르. 자, 카타르도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그런 데들은 가스가 막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요소가 쌉니다.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전 세계 요소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러시아, 2위가 카타르, 3위가 중국이에요. 1위, 2위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요소를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되죠. 금방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너무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죠. 아, 요소 가지고는 한국을 겁박을 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한국의 요소 수요를 중시한다. 이러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일본의 반도체 물자 수출 규제랑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은 고의로 대한민국 경제를 엿먹이려고 개발하기 힘든 물자를 수출 규제한 거고, 중국은요 고의로 수출 규제를 한 게 아니에요. 요소는요 요소수를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비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요소가 부족해졌어요. 호주와의 석탄 분쟁도 있었지만 이번 장마 때 엄청난 비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탄광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피해를 입은 곳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쓸 비료용 요소도 부족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소 수출을 막은 겁니다. 우리나라를 엿먹이려고 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죠. 일본은 일부러 대한민국을 엿먹이려고 한 거고 중국은 그런 건 아니다.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확실한 걸 하나를 또 배우게 됐죠.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조금 비싸게 들여온다 하더라도 수입원을 다변화시켜 놓고 그 가격 차이만큼은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말 달라졌죠. 자, 모든 걸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걸 시장에 맡긴 결과가 이겁니다. 중국 의존도 98%.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다만 단가가 비쌌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물건과 다른 나라 물건이 경쟁이 안 되잖아요. 시장에만 맡기면 이런 일이 생긴다. 정부가 적절히 개입을 해줘야 된다는 교훈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러시아, 카타르, 중국보다 요소를 훨씬 더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거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한국에다 요소를 짭짤하게 잘 팔고 있었는데 그 거래처가 줄어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태도를 그냥 바꾼 겁니다. 지금 당장에 요소가 부족하긴 하지만 아예 한국과 거래를 끊어버리면 우리가 더 손해다. 이런 계산이 선 거죠. 그냥 단순한 겁니다. 확실한 건 외교를 잘해둔 것. 이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언론들이 나라 망해라 망해라 구슬해도 우리나라는 망하질 않아요. 더 잘 나갈 겁니다.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 된다면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돼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